여행지에 가서 차량을 렌트를 했는데요. 네. 네, 그 렌트할 당시에 사진을 제가 안 찍고 바로 그냥 차량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차량을 이용을 다 하고 5일 뒤에 반납을 했는데 그 렌트 업체에서 뭐 차량이 손상됐다면서 저한테 2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렌트 비용으로 45만 원 지불하고 그쪽에서 20만 원을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렌트카 보험사에 제출을 했는데 네. 제가 이거 범퍼를 끌지 않은 거라서 정말 억울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가지고 20만 원 이 금액을 제가 지불한 비용을 다시 되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 네. 아, 지금 상담자님 정말 사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우리가 뭐 요새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렌트하는 경우 좀 흔한데, 이렇게 미리 따로 사고치에 찍어두시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사고 내역이 있다, 뭐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요청받으시면 좀 당황스러우시고 어떻게 입증해야 되나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송득범 변호사님 옆에서 함께 사연 들어주셨으니까요. 어떤 해결책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사연 말씀해 주신 거를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조언 사항이라든지 뭐 추후에 해결 방법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일단은 지금 그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을 하셨고 그 해당 기간 동안 사용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해당 사용료를 납부한 것만으로 이용 권한이 있고 해당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종결된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다만 이제 분쟁이 벌어진 상황은 해당 차량을 반납할 당시에 렌트카에서는 이제 반납한 차량에 손상이 있었다. 그래서 해당 차량 손상으로 인한 그 수리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이제 추가로 요구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네네. 그 추가로 요구한 20만 원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20만 원의 추가 수리비가 발생해서 그 20만 원 추가 수리비를 이미 줬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보험사에 납부한 경우와 렌트카 회사에 납부한 경우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예, 만약에 이게 보험사에 이미 납부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 보험 사고에 대한 사고 발생 처리는 이미 완료된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지금 사고 발생으로 인한 뭐 가입 당시에 혹시 보험 가입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험 사고 처리가 이제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2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 사고 처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후속 뭐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보험사에 납부한 것과 달리 만약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만약 그 20만 원을 직접 이제 렌트카 회사에서 이게 뭐 사고가 났고 수리비가 20만 원이 나왔으니까 20만 원을 달라. 그래서 수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씀 이제 들어본 사연 중에 보면 처음에 차량을 빌릴 당시에 차량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 놓지 않은 상황이라 뭐 렌트카 회사에서 이게 지금 뭐 긁힌 사진 등을 보내면서 수리비가 나왔으니까 납부해라 이렇게 해서 납부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보험사고에 대한 기존 발생 처리 보험회사로 이미 보험사고 발생 처리가 된 경우와 달리 그러면 렌트카 회사에서 만약 직접 이 수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해서 20만 원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통상의 만약에 민사 절차의 개념으로 보면 입증 책임의 분배가 문제가 되는데 입증 책임에 있어서 상대방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이 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해 발생 사실, 그다음에 과실, 그다음에 그로 인한 피해액 등을 입증해야지만 지급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렌트카 회사에서 임의로 산정한 금액으로 20만 원을 납부하면 뭐 절차를 종결하겠다 이렇게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여기서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보험과 별도로 차량 이용 계약은 종결된 상황이고
차량 이용 계약과 별도로 추가 손해 발생에 대해 뭐 의뢰인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받아간 거기 때문에 그 2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민사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간이하게 뭐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 네네. 네. 일단 뭐 이 정도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물어보신 부분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 제가 네. 그 당시에 렌트 할 때 블랙박스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네. 그걸 그 렌트카 업체에 요청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2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 뭐 그 부분도 굉장히 뭐 그 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 가능한 그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요청을 할 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만 원이 상대방한테 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상대방은 그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그 이미 우리가 사용할 당시에 발생한 사고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리비를 청구한 건데 그러면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처음에는 동의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사고 발생에 내 과실이다라는 걸 동의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 수리비 내용이 등에서는 동의를 해서 금액을 입금한 상황인데 그러면 그 부분 사고 직접 내가 사용 당시에 사고가 발생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 만약에 수리 전에 당신들이 분명히 그 보유하고 있는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확인했을 텐데 그 사고 내역 자료를 보내달라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 블랙박스 자료를 이미 지워버렸다는 내용 등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아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고 발생이 내 책임으로 벌어진 것인지가 입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그 렌트카 회사에다가 사고 발생, 나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증거 자료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 자료를 보내달라는 식으로 블랙박스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 회사 측에서는 만약에 저희의 이용 기간 중에 발생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안 보내줄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용한 게 5월 1일부터 5월 5일이다. 근데 그 5월 3일에 차량 긁히는 뭐 장면이 영상에 찍혀 있다면 그 자료를 당연히 의뢰인께 보내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는 것 자체로 그걸 사실상 자인하는 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사고에 대한 원인 자료로 상대방에게 요청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이제 상담 더 필요하신 부분 있을까요? 아, 네, 없습니다. 아,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님이 좀 명쾌하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게 보험사에게 이 돈을 지급한 것인지 네. 아니면 렌트카 업체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서 좀 해결 방법은 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해결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렌트카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요즘 여행 가지 않아도 그냥 도심에서도 차 렌트해서 타시는 분들도 그쵸. 꽤 있거든요. 렌트카 빌리실 때 유의하실 사항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사고자분께서도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께서도 이 부분이 내가 과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최초에 차량을 이용 시작할 당시에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다는 부분이 본인이 그걸 찍어놨으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도 그 렌트라고 하는 거는 타인이 소유인 차량을 본인이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대차 어떻게 보면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고 네.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한 임대차를 시작하기 전에 차량 상태에 관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 등 그 증거 자료를 만들어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사안에서도 비슷하게 쟁점이 됐을 것 같은데 반납할 당시에도 사진을 찍어서 내가 처음에 이용했을 때와 지금 반납할 당시에 차이가 없다 혹은 처음부터 있었던 흠집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혹은 내가 반납할 당시에는 흠집이 없었다라는 증빙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 사용 계약, 임대차 계약, 뭐 이런 렌트 계약을 하실 때는 차량을 빌리실 때 그리고 반납하실 때 모두 꼼꼼히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차량을 인수할 때 그리고 네. 반납할 때 다 증거를 남기고 요즘 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둔다든지 사진으로 찍어둔다든지 이렇게 좀 증거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렌트카 업체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 만큼 사실상 차는 타다 보면 어느 정도 마모가 생기기도 하고
콩콩 하다가 네. 차를 받기도 하는 일은 이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렌트카를 이용하실 때는 사진 같은 거 미리 좀 찍어 두셔서 이제 불필요하게 분쟁으로 가시거나 억울하게 돈 지불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득범 변호사님이 해결책 주신 만큼 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